복습을 좀 잘 하시고 공부를 잘 해오셨으면, 그래서 내가 아까 문제 나도 같이 풀어봤는데 딱히 뭐 어려움 없이 잘 푸시지 않았을까 싶은데, 바로 내가 일단 해설을 해드릴 테니까 방금 전에 자기가 문제를 풀었을 그 당시를 계속 잘 생각을 해야 돼요. 알겠죠? 자기가 아까 전에 1시간 전에 문제를 풀었을 때 나는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 이런 생각뿐만 아니라 저런 생각을 좀 했어야 되는구나. 그런 것들이 되게 중요합니다. 자, 그러면 일단 20번 문제부터 바로 좀 볼 건데, 두 번이나 우리가 풀었으니까 잘 알죠? 필자가 주장하는 바로 가장 적절한 것을 찾아라, 이게 질문이잖아요. 그치? 그럼 당연히 이 글에서 뭐가 있을 수밖에 없어요? 주장이 있을 수밖에 없죠. 그쵸? 그 주장이라는 것은 뭐냐? 글쓴이의 의견을 나타내는 거, 뭔가 강조를 한다든지 의견을 나타내는 거, 그것이 이제 주장이 돼야 되니까 제일 첫 번째 문장부터 읽어 나갔을 때 무슨 생각을 가지고 읽어 나갔어야 돼요? 이 문장에 의견이 있냐 없냐, 그것만 계속 따졌어야 되겠지. 그치? 이게 그러니까 문제를 풀 때 되게 중요한 게 습관이에요. 습관. 이 습관이 제대로 형성이 안 돼 있으면 수능 시험에 갔었을 때도 떨려요. 그러니까 갑자기 수능 시험에 가가지고 다른 방식으로 문제를 접근하게 되는 경우가 생겨요. 그렇게 되면은 망해요. 응? 그러니까 평상시에 자기가 풀었던 그 방식대로 고지고대로 이렇게 접근을 해줘야, 그래야지 긴장하지 않고 문제를 푸는데, 갑자기 수능 뭔가 한 30일 남겨놓고 뭔가 얘기를 딱 듣고 오케이 그렇게 한번 해보자 해서 바꾼다든지, 그러면 이제 문제가 생기게 되겠지. 그래서 지금 풀 때도 마찬가지야. 계속해가지고 문제를 풀 때 대충 이렇게 푸는 게 습관이 됩니다. 응? 계속 똑같은 문제는 배웠던 대로 배운 것이 이거니까 거기에 맞춰가지고 문제를 이렇게 풀어야 되겠다. 그렇게 계속 공부를 해야 돼. 알겠니? 그래서 이 문제도 아까 전에 문제를 풀었을 때 첫 번째 문장을 딱 읽기 전에 무슨 생각을 가지고 읽었어야 된다? 의견이 있냐 없냐, 그거를 따졌어야 된다라는 거야. 알겠지? 그치? 귀찮더라도 거기 좀 주장 밑에다가 적어 놓으세요. 한 문장 한 문장 의견이 나오는지 따지자. 계속 머릿속에 이거를 집어넣어 놔야 돼. 기계적으로. 됐니? 자, 그런 맥락 속에서 우리가 글을 딱 보게 되면 첫 줄에 이렇게 나오잖아. My barely 5-year-old son. 그럼 딱 뭐를 느낄 수 있겠어요? 이거는 글쓴이의 의견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일화 같은 걸 소개하고 있는 거잖니. 오케이? 현관펜 밑줄 쳐보세요. My barely 5-year-old son. 현관펜 쳐놓으시고 위에다가 일화 딱 적고. 자, 그러면은 똑같이 계속 이게 그러니까 시스템적으로 딱 잡혀 있어야 돼. 첫 번째 문장에 일화가 있으면 제일 끝으로 간다? 아니지. 그치? 뭘 따져야 돼? 어디까지가 일환지를 따져야 돼. 오케이? 어디까지가 일환지를 따지는 건 그렇게 오래 걸리지 않아요. 눈으로 그냥 쭉 이렇게 보더라도 대충 해석을 하더라도 금방 우리가 도대체 어디까지 5살짜리 꼬맹이 얘기를 하는지 금방 찾을 수 있거든. 어디까지였니 그게? 첫 줄부터 시작해서 찾아보세요. 응? 됐어요? 어디까지 하시면 되겠어요? 딱 중간이잖아요. 그렇죠? sometime에서 바로 전에. 오케이? 현관펜 가로쳐보죠. My barely 5-year부터 시작해가지고 6번째 줄쯤에 enough to fall asleep까지 현관펜 가로쳐보세요. 됐니? 그리고 난 다음에 바로 다음 문장 보면은 자기 의견이 나오잖아. 현관펜 밑줄 치세요. Sometimes saying how 부터 시작해서 그 다음 문장까지 쭉 현관펜 쳐보세요. 제일 첫 번째 문제인데 제일 간단한 문제, 정답률 한 80% 가까이 되기 때문에 굉장히 간단한 문제인데 중요한 거는 마음가짐이란 말이야. 이 수능을 마주했을 때도 똑같아요. 우리가 9월 모평을 마주했을 때도 똑같아. 제일 첫 번째 문제 18번, 19번은 뭐 어려워하는 사람이 없겠고 20번부터 시작해서 실질적으로 대입파악 문제가 시작이 되는 것인데 이 문제를 대충 찍듯이 맞추게 되면은 뒷부분 가서 또 말린단 말이야. 정확한 근거를 가지고 이 부분이 정답이고 그래서 정답이 이거구나라는 확신을 20번에서 얻어야 21번도 잘 풀 수가 있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렇죠? 이 문장 해석해보면 바로 나오잖아요. 보세요. 때때로 네가 어떻게 감정을 느꼈는지를 말한다라는 것이 충분하지가 않다. 말만 가지고는 안 된다라는 거죠. 그리고 다음에 뭐라고 써놨습니까? 말로 하는 말이라는 것은 눈에 보이지가 않고 만질 수도 없는 것이다. 그러나 뭔가를 써라. 그러면 너는 볼 수 있고 느낄 수 있고 붙잡을 수 있고 영원히 지속할 수가 있다. 당연히 뭐 하라는 거겠어. 이 글의 주제는 말로 하지 말고 쓰세요 이거잖아요. 그럼 잘 봐봐. 쓰세요라는 말을 가지고 1번부터 5번까지를 쭉 보니까 정답이 글자 그대로 써라 이 얘기는 없죠.
그렇죠? 그러면 그냥 어떻게 하면 되는 거야? 밑부분 조금씩 읽어나가면서 써라라는 거와 관련된 뭔가 파생적인 얘기가 뭐 한 가지가 나오겠지, 그치? 그거만 판단해버리면 정답 몇 번 가주시면 되는 거야? 2번 가주시면 되겠죠. 됐죠? 오케이, 어렵지 않습니다, 이 문제. 다음 넘어가서 21번으로 갈 건데 21번도 똑같아요. 형광펜 밑줄 쳐놓으세요. 요지에다가 형광펜 쳐놓고, 요지도 마찬가지로 뭘 얘기하는 거예요? 자신의 생각이지, 그치? 그럼 얘도 문제를 어떻게 풀어야 되겠니? 한 문장 한 문장 의견이 나오는지 판단하면 되는 거야. 똑같이 얘도 적어놓으세요. 한 문장 한 문장 의견 나오는지 파. 됐나요? 자, 그러면은 그 생각을 가지고 이 문제도 잠깐 내가 시간 다시 드릴 테니까 정답의 근거를 한번 찾아봐. 아, 이 부분 때문에 정답이 이거다. 다시 한번 읽어보세요. 21번. 됐니? 어디니? 글쓴이 의견이 나오는 부분이 어디야? 첫 문장이잖아. 그쵸? 그래서 아까 전에 네가 1시간 전에 이 문제를 풀었을 때도 첫 번째 문장을 읽고서 아, 이 부분에 글쓴이 의견이 나타나 있구나를 느꼈어야 되는데, 바보들은 그냥 한 문장 한 문장 한 문장 의견이 있는지를 따지는 게 아니라 첫 문장은 대충 소재만 파악하고 끝으로 가버린다, 이렇게 문제를 푸니까 첫 번째 문장에 주제가 있으면 문제를 못 풀게 되고 정답률이 그래서 앞문제에 비해서 얘는 70%대가 나왔단 말이야. 얼마나 바보 같은 짓이냐고요. 다시, 주제와 요지는 어떻게 문제를 풀어야 돼? 문제풀이 방법이 있는 것도 아니야. 주제를 찾으라 했고 요지를 찾으라고 했으니까 글자 그대로 문장에 주제가 있는지 없는지만 따지면 된다라는 거지. 형광펜 밑줄 쳐보세요. 제일 첫 번째 문장, one of the most demanding부터 시작해가지고 어디까지? 좀 길죠? 5줄 전체다. unstable까지 형광펜 쭉 쳐보세요. 됐니? 자, 그럼 우리가 이 문장 바로 해석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보세요. 갑니다. One of the most demanding and at the same time inspiring. demanding 하면 뜻이 뭐예요? 힘든, 어려움. 몰랐으면 적으시고, inspiring 하면은 고취적인, 이런 뜻이죠. 나머지 것들은 어렵지 않을 것 같은데 단어가. 오케이, 텍스트까지 내가 바로 해석해 볼게. 갑니다. 가장 어려운 것 중에 하나, 그러나 동시에 가장 고치적이고 고무적인 거, 이것이야말로 글쓴이의 의견이잖아요. 그렇죠? 가장 영감을 많이 줄 수 있는 것 중에 한 가지, 뭐에 있어서? 아이들을 위한 번역을 한다라는 측면에 있어가지고 가장 우리한테 영감을 많이 줄 수 있고 동시에 힘든 것은 바로 무엇이다? 가능성이다. 어떤 가능성이래요? 그러한 창의성이라는 가능성이래요. 어떤 놈의 창의성인데? 대부터 끝까지가 설명해주고 있잖아요. 아이들의 책에서 아이답다라고 피터 홀린데일이 불렀었던 것, 그것으로부터 우리가 얻을 수 있는 창의성, 그 창의성이 바로 무엇이다? 가장 인스파이링한 것이고 가장 디맨딩한 것 중에 한 가지라는 것이죠. 그러면 지금 이 글쓴이가 얘기하고 있는 우리한테 필요한 인스파이링한 거는 바로 뭐란 얘기야? 아이들 책에서부터 우리가 얻을 수 있는 아이답다라는 창의성, 끝이죠. 됐어요? 이 파악을 언제 할 수가 있었어야 돼? 아까 했어야 된다고. 아까. 지금 네 말을 들어보니까 무슨 말인지 알겠다는 소용이 없어요. 그거는. 아까 1시간 전에서도 이 문장을 읽었을 때도 똑같은 판단을 내렸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너는 두 번째 문장부터 끝까지 읽어나가면서 뭐만 했으면 되겠니? 지난주랑 똑같은 거잖아요. 뭐만 했으면 되겠어요? 이 의견이 바뀌냐 안 바뀌면 따지면 된다니까. 그런 맥락 속에서 바로 다음 문장을 보면 눈에 띄는 단어가 있어야 되는데, 내가 영어로 읽어볼 테니까 같이 따라 읽어봐. 속으로 봐봐. The unstable qualities of a childhood that Hollindale cite require a writer or translator to have a blah blah blah. 내가 왜 blah blah라고 처리했는지 공감이 돼야 되는데,
지난주에 빈칸 추론 문제 할 때 똑같이 했었지, 그치? 너 이 문장 요약해보라라고 한다면 너 뭐라고 얘기할래? 이걸 답변 못하면 너는 공부를 안 한 거야, 지난 시간 나간 거를. 다시 나 보세요. 제일 첫 번째 문장의 내용이 뭐였어요? 뭐가 필요하대요? 뭐가 필요하대? 아이답다라는 창의성이 필요하다며. 그럼 두 번째 문장은 넌 뭐라고 요약할 건데? require라는 단어가 눈에 안 띄어요? 아이답기 위해서 필요한 조건 아니야? 두 번째 문장은? 마음속으로는 얘기하고 있지, 그치? 마음속으로는 얘기하고 있는 거지. 입 밖에 못 내는 거지, 그치? 왜냐면 마음속에서도 소리를 못 내면 너 시험 못 봐. 알겠지? 이 정도도 파악을 못하면. 오케이? 현관펜 밑줄 쳐놓으세요. require 현관펜 밑줄. 그럼 require 위에다가 뭐라고 적어 놓으면 되는 거예요? 조건이지. 지난주에 나왔던 빈칸 추론 문제 이렇게 풀었던 거 기억나? 지난주에 나갔던 거 있는 사람 꺼내보세요. 지난주에 우리가 첫 번째 빈칸 추론 문제를 이렇게 내가 접근했었어. 첫 번째 빈칸 추론 문제를. 제일 첫 번째 빈칸 추론 문제 풀었을 때 내가 뭐라 그랬어? 빈칸이 제일 끄트머리 쪽에 있었을 때 빈칸을 읽고 난 다음에 제일 끄트머리에 있는 빈칸을 읽고 첫 번째 문장을 읽고 뭔가 소재를 찾았고 그리고 한 다음에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 문장은 다 뭐라고 요약했던 거예요? 왼절 나와 있네? 뭐 조건이다. 예컨대 나와 있네? 예시다. 이렇게 얘기했던 거 기억나요? 빨리 복습 안 했다 손 들어. 또 왜 빡치게 하는 거야? 왜 또 묵묵부담으로 또 일관해? 다시 질문해야 돼요. 내가 처음부터 끝까지. 한 명씩 또 다시 질문할까? 다 복습했어요? 기억나죠? 콧구멍을 이렇게 벌렁벌렁 거려요? 금단 현상인가? 아니, 기억이 나죠? 그쵸? 기억이 나죠? 그냥 하는 얘기가 아닌데 다 복습을 안 하면 안 되는데 지금 103일 남았다면서 수능이. 예? 103일 남았다며. 아닌가? 203일 남았어요? 지금 그 고등학교 3학년은 이 그 수업을 한번 듣는데 굉장히 많은 기회비용을 감수하고서 수업을 듣는 거잖아요. 그렇지 않나요? 그렇지 않나? 그럼 만약에 이 수업에 엄청난 기회, 이거 일단 오는 데까지 또 시간이 걸리고 끝나고 난 다음에 바로 또 공부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내가 항상 강조하지만 7시부터 10시까지 수업이면은 너네들은 실질적으로 6시부터 11시 반까지는 공부를 안 해. 5시간 반을 공부를 안 하잖아요. 그거를 지금 희생하고서 수업을 듣는 거잖아. 근데 지난주에 열심히 들었다라고 할지라도 머릿속에 기억이 하나도 안 남으면 안 들은 거랑 똑같은 거잖아. 그쵸? 응? 이게 다 공부해서 실패하는 사람들은 다 이유가 있다니까. 시간을 되게 어리석게 보내요, 항상. 그리고선 정신적으로는 자위한다고. 응? 나는 수업 들었다, 이렇게. 병신 소리 듣는 거지. 그러니까 안 되는 거예요. 다 이유가 있어. 엄청난 기회비용인데 이 수업을 듣는다라는 건 시간적인 의미에서 복습을 안 해가지고 머릿속에 하나도 없으면 뭐하러 해요. 그래서 복습을 잘 하신 분들은 내가 지금 했던 얘기가 어떤 얘기인지 이해하실 거라고 내가 믿고요. 자, 그러면 잘 봐봐. 내가 아까 전에 이제 여러분 문제 풀 때 나도 같이 문제를 풀고 있었는데 두 번째 문장에서는 그 require라는 말이 눈에 보였어야 되고 바로 다음 문장으로 넘어가 볼래? 얘는 좀 쉽잖아. 뭐라고 써놨어요? 눈에 띄는 게 for example이겠지, 그치? 현관펜 쳐보세요. 그럼 이 문장은 당연히 무슨 역할을 하겠니? 뭘 해야 돼요? 당연히 예시잖아요, 그렇죠? 그럼 보세요. 예시가 지금 어디까지 이어져? 예시가 지금 어디까지 이어져? 제일 마지막 문장 보니까 뭐라고 써놨어? Such multi-faceted creativity라고 써놓지 않았어요? 그럼 이거 예시가 어디까지 이어지는 거야? 이걸 끝까지 이어지는 거잖아. 그러면 질문. 왜 애당초 일단 우리가 두 번째 문장부터 끝까지 지금 왜 살펴보고 있는 거야? 목적이 뭐였어? 어린아이 책으로부터 얻을 수 있는 어린아이답다라는 창의성이라는 주제가 바뀌냐 안 바뀌냐만 파악하려고 지금 내가 살펴보고 있는 거잖아요. 그럼 구조상 두 번째 문장은 그냥 조건이고 세 번째, 네 번째 문장은 예시고 글이 끝나버리니까 주제가 바뀔 여력이 없잖아. 그럼 정답을 고를 수 있어야지.
라고 아까 전에 판단했어야 된다고. 근데 아까 전에 문제를 풀었을 때도 첫 번째 문장 보니까 오케이 정답이 1번인 거 하다라고 넘어가 버리면은 수능 때는 또 틀려요. 그러면 반드시 수능 때는 확인 작업을 하게 된다고 자기가. 무슨 말인지 알겠니? 확인 작업을 할 때 습관이 돼 있어야 돼. 어떤 목적을 가지고 이 문장을 읽는지가 반드시 정해져 있어야 돼요. 번역을 하는 게 아니라. 정답은 그래서 일단 어렵지 않게 1번 골라주면 되겠지. 됐죠? 그 다음 넘어갑니다. 22번. 자, 22번부터 23번까지는 보기가 영어로 제시가 되어 있는데 나는 아까 전에 그 문제를 이걸 풀면서 어떤 생각을 했냐면 야, 이거 문제가 참 쉽다. 9월달 모의평가가 6월달 게 조금 어려웠기 때문에 우리가 지난번에 풀었잖아요. 그치? 6월달 거는 조금 어렵게 출제를 해가지고 이 9월달 거는 교수님이 너무 쉽게 문제를 냈다라고 해가지고 너무 금방금방 내가 문제를 풀었어요. 아마 복습을 잘한 사람들은 마찬가지로 어렵지 않게 잘 풀었을 것인데 보기 5가지 봐. 1번부터 5번까지를 봤었을 때 다음과 같은 생각을 할 수 있었어야 되는데 자 이거 보기 혹시 뭔 말인지 못 알아들었다 손 들어봐봐. 괜찮아요. 근데 뭐라고 안 할게요. 나는 이 5가지 보기를 보고 어떤 판단을 내려야 되는지 몰랐다. 손 들어보세요. 또 나머지 다 판단했어요? 그럼 내가 지금 얘기하는 거랑 똑같은 생각을 했어야 돼. 알겠지? 자 그러면 일단 제일 첫 번째 눈에 띄는 거 1번 봐보세요. Fears negative roles in cases of chaos 이렇게 써놨죠. 질문 1번의 소재가 뭐겠니? fear겠죠. 그렇죠? 1번의 fear 현관편 쳐보세요. 그럼 질문 아까 전에 보기 파악이 안 됐다고 했다는 사람은 더 잘 들어야 돼. 1번에서 fear 같은 경우는 특징이 있죠. 어떤 특징이 있죠? 좋지 않은 거지. 오케이? 그럼 fear 위에다가 마이너스 적어보세요. 야 그러면 2번으로 가볼까? 2번 봐봐. Effective strategies for maintaining stability 이렇게 써놨지. 2번은 일단 뭐에 대한 얘기가 아니야? fear에 대한 얘기가 아니네. 됐니? 3번 넘어가 볼까? Fear and its dual functions in terms of change. 3번은 일단 누구에 대한 얘기야? fear지. 현관편 쳐보세요. fear. 그러면 출제 의도를 파악해야 되는데 생각해보세요. 출제 의도가 뭐겠어? 1번은 fear가 뭐였어? 마이너스지. 3번은 fear가 뭐여야 돼? 플러스 마이너스 둘 다지. 오케이? 뭔 말인지 이해됐어요? fear 위에다 적으세요. 플러스 마이너스. 그러면 우리가 4번과 5번도 비슷한 맥락으로 볼 수가 있으면 4번 봐볼까? Necessities of reducing a fear of the unknown. 두려움을 어떻게 하지? 제거시켜버릴 필요가 있대. 두려움은 어떤 존재야? 제거돼야 되는 존재인 거지, 그치? 그럼 두려움 좋은 거야, 나쁜 거야? 나쁜 거네. fear 위에다가 마이너스 적으시고. 5번도 같은 맥락일 텐데 5번 한번 봐볼까? 뭐라고 써놨니? 두려움에 맞설 수 있는 방법. 뭐 하기 위해서? 삶의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서. 삶의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뭘 해야 된다라는 거야? 두려움에 맞서야 된다라는 거지. 두려움은 플러스야 마이너스야? 5번에서 마이너스네. 그러면은 내가 이 문제를 풀라라고 했으면 나는 문제를 이렇게 풀 것 같아요. 제일 첫 번째, 지난주랑 계속 똑같은 얘기 했던 거 아니니? 제일 첫 번째로 일단 뭐부터 해야 되겠어요? 야, 도대체가 두려움이라는 게 좋냐 나쁘냐만 구분하면 되겠죠. 나빠. 그럼 문제가 아주 힘들어지겠지. 3가지 중에 한 가지를 구분해야 되니까. 근데 만약에 좋대. 정답 몇 번이니? dual functions 들어가는 게 정답이겠지. 무슨 말인지 이해됐어요? 그렇게 생각했어요 아까 전에? 오케이? 그러면 그 상태에서 첫 줄 봐봐. From an evolutionary perspective, fear has contributed to both fostering and limiting change and to preserving the species. 질문, fear 역할 뭐래? 종족의 보존이지. 정답 몇 번? 3번. 오케이? 첫 번째 문제 현관펜 쳐놓으세요. 전혀 어렵지 않아. 다시 한번 해석해볼까? 첫 번째 문장. 진화적인 관점에서부터 봤었을 때 두려움이라는 것은 기여했다. 2가지에 기여했죠. 첫째 뭐래요? 변화라는 것을 만들어내고 변화라는 것을 제한시키기도 하고 그리고 종족을 보존하는데 내가 이 문제가 쉽다라고 한 이유가 뭐냐면은 만약에 이게 6월 모평처럼 어려운 문제였으면 어떤 정보를 딱 빼버리면 될까? To the preserving species란 말을 딱 빼버리면 되는 거예요. 그럼 문제가 아주 어려워져요. 아주까지는 아니지만 더 어려워져요. 무슨 말인지 이해됐어요?
근데 이 문제 같은 경우는 일부러 좀 쉽게 내려고 다 써준 거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단 우리가 보기 5가지를 fear라는 것의 플러스 역할을 얘기할 수 있는 건 3번뿐이 없다라는 생각을 갖고 지시문을 읽으면은 뭐 전혀 어렵지 않게 뭐 문제 푸는데 한 3, 40초도 안 걸릴 것 같은데. 정답은 몇 번 골라주시면 되겠어요? 3번 골라주시면 됩니다. 오케이. 자, 23번에다가 별표 쳐놓고, 23번이 그나마 대입학 문제에서 가장 어렵게 출제가 됐는데, 내가 다시 한번 시간 드릴 테니까 5가지 보기를 다시 분석해 보시고, 문제를 다시 한번 봐보세요. 시작. 생각을 해. 생각을 좀. 됐니? 전혀 어렵지 않지, 그치? 자, 선생님 잠깐만 봐보세요. 이 문제 지금 5가지 보기를 읽고 난 다음에 다음과 같은 생각은 할 수가 있었어야 돼. 가장 핵심이 되는 보기 2가지는 몇 번이었니? 1, 2번이지. 그치? 그치? 그리고 교수님의 약간 센스가 좀 돋보이지? 어떤 센스가 돋보여요? 스트래티직 비전이나 비전 스테이트먼트나 같은 말이잖아. 그쵸? 설마 이거 다른 거라고 인식한 사람 없지? 오케이. 그쵸? 스트래티직 비전은 뭐예요? 전략적 계획이고, 비전 스테이트먼트라면 계획을 짜는 건, 계획을 짜는 뭐라 그래야 돼? 이거 스테이트먼트 같은 거잖아요. 그쵸? 1, 2번에 나와 있는 그 2가지는 실질적으로 다른 게 아니야. 그치? 그럼 차이점은 뭐예요? 1번은 그 스트래티직 비전이라는 것이 어떻다라는 거야? 성공적이라는 것이고, 2번은 어떻다라는 거예요? 좋지 않다라는 거죠. 그럼 상식이 있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문제를 어떻게 풀었어야 되겠어? 5가지 보기를 보니까 일단 비전 스테이트먼트인지 아니면 스트래티지 비전인지는 뭔지는 모르겠지만 이게 소재로 쓸 가능성이 높다. 만약에 혹시라도 첫 번째 문장을 읽어나가면서 소재라는 판단이 끝났으면 딱 한 가지 정보만 찾으면 되겠지. 이게 좋니? 나쁘니? 그거만 찾으면 되는 거죠. 이거보다 쉬운 문제가 없는데 어떻게 이게 정답률이 60%일까?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어. 근데 이해할 수 있는 이유가 뭐냐면 지금 이 자리에 앉아있는 사람도 똑같이 문제를 못 풀었거든. 왜? 백날 수업을 들어도 절대로 공부 안 합니다. 절대로 인식의 변화가 없지. 하루아침에 바뀌지 않는데 하루아침도 안 했으니까. 1번에 현관펜 쳐놓으세요. 스트래티지 비전에 현관펜 쳐놓고 2번에 비전 스테이트먼트 현관펜 쳐놓고 2가지 소재가 일단 잡겠고 3번은 소재를 뭐라고 잡으면 되겠니? 리더십 트레이닝이지, 그치? 현관펜 쳐놓고 4번은 뭐라고 잡으면 되겠니? 디시전 메이킹 프로세스라고 잡으면 되겠죠, 그쵸? 5번은 뭐라고 잡으면 되겠니? 오게나이제이셔널 디벨롭먼트라고 잡으면 되겠지. 됐어요? 그 다음 1번에 세모쳐 successful, 2번에 difficult. 이게 보여야 된다니까. 지금 우리가 무슨 무당이 쥐잡듯이 찍듯이 문제를 푸는 게 아니잖아요. 보기 5가지를 읽고 왜 이런 생각을 못하냐고. 당연히 못할 수밖에 없지.
치열하게 고민하고 치열하게 복습을 해야 되는데 그 복습의 과정이 없으면 절대로 못합니다. 평상 들으면서는 아 오케이 저렇게 풀면 되겠다. 아 근데 시험장에 가보니까 안 풀리네. 노 답이야. 제일 첫 번째 문장 형과펜 밑줄 쳐보세요. A strategic vision부터 시작해가지고 어디까지야? employees까지 형과펜 쳐보세요. 그러면은 제일 처음에 시작하자마자 뭐라고 써놨어요 지금? strategic vision이 어쩌다라고 써놨잖아요. 제일 첫 번째 문장에. 그러면 아까 전에도 너는 무슨 생각을 했어야 돼요? 첫 번째 문장을 읽으면서 이 글은 일단 기본적으로 strategic vision에 대한 소재를 써주는구나라는 생각을 아까도 했어야 된다고. 그러면은 두 번째 줄부터 세 번째 줄부터 시작해가지고 끝까지 다 읽고 앉아있으면 바보죠. 또 끝으로 가면은 바보죠. 뭐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좋냐, 나쁘냐, 둘 중에 하나만 따지면 된다니까. 좋냐, 나쁘냐? 좋다 답이 1번이고, 나쁘다 답이 2번이지. 왜 이 생각을 못 하냐고. 응? 얼마나 간단한데. 이게 어떻게 60%예요? 대한민국 애들의 지적 수준이 이렇게 지금 하찮으니까 대한민국의 미래가 없는 거지. 응? 맨날 그냥 담배나 피고 내 세포는 다 죽어가고 응? 공부는 안 하고. 그러면 바로 다음 문장에 형과펜 밑줄 쳐보세요. 뭐라고 지금 써놨어요? It would be difficult for a vision statement. 형과펜 밑줄. 잘 봐봐. 좀 영리하게 좀 보세요. 다시 목적을 다시 떠올려봐. 다시 목적을 다시 떠올려야 돼. 목적이 뭐였어? 비전 스테이트먼트가 좋냐 나쁘냐 그거만 따지자라는 거였죠. 그렇죠? 그럼 얘는 지금 뭐라고 써놨니? 어려울 것이다. 비전 스테이트먼트가 어쩌고 저쩌고 하는 것이 어쩌고 저쩌고는 네 관심 바뀌어야 돼. 일단 어렵다라는 게 포인트잖아요. 그럼 됐죠 이 문장은. 그 다음 어디로 가야 돼? 그 다음 문장 넘어가면 되겠죠. 똑같이 뭐만 하면 되는 거야. 좋냐 나쁘냐 그것만 따지면 된다니까. 그렇게 쭉 넘어가다 보니까 그 다음 문장에 뭐라고 써놨어? 형과펜 밑줄 쳐. Ideally 형과펜 밑줄 치지. 세 번째 문장. 찾았어요? 아래에서 몇 번째 줄이야? 6번째 줄. Ideally 뜻이 뭐니? 이상적으로. 어? 이상적으로 콤마. 그럼 질문. 콤마 뒤에 상황은 무슨 상황이에요? 이상적인 상황이지 당연히. 내가 이거 지지난주부터 강조했잖아 이 얘기를. 그렇죠? 뭐뭐 하기 위하여 콤마 쓰면은 콤마 뒤에 거는 해결책일 수밖에 없잖아요. 이상적으로 콤마를 써놨으면 콤마 뒤에 상황은 이상적인 상황이니까 좋은 상황이니 나쁜 상황이니 좋은 상황이죠 당연히. 그럼 뭐라고 써놨어요? Executives should present their vision for the company in a manner that reaches out and grabs people's attention. 비전을 제시하는데 어떻게 제시하면 좋을 것이다. 현실성 있고 뭐 어쩌고저쩌고 할 수 있도록 관심을 받을 수 있도록 해라. 그렇게 하는 게 좋은 상황이다. 이게 끝이잖아 지금. 정답 몇 번 고르면 되겠어요? 1번 골라주면 되겠지. 이게 어떻게 60%가 나와요 정답률이. 자, 네 문제, 대입화 문제 내가 풀어드는 다시 중요한 게 이거야. 맞췄다가 중요한 게 아니야. 알겠지, 그치? 맞췄다라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내가 이 문제를 풀어나가는데 메커니즘이 매번 똑같아야 돼. 그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네? 논리라는 거는 이랬다 저랬다는 건 그건 논리가 아니야. 논리적으로 문제를 푼다라는 거는 어떤 문제가 나오든지 간에 똑같은 방식으로 풀 수 있어야지 그게 논리예요. 이 문제는 있잖아 15%에 들어가는 특이한 문제다 얘들아. 이 문제는 있잖아 80%에 들어가는 일반적인 문제다. 병신 아니에요? 문제를 풀기 전에 80%인지 15%인지 알아야지 그거 문제 푸는 가치가 있는 것인지 다 풀고 난 다음에 15% 예외였다. 이게 무슨 소용이야 도대체. 그렇게 지금 가르치고 있다니까 수업을. 말이 되는 소리예요 그게. 다 풀고 난 다음에 이 문제는 예외였어. 다 풀고 난 다음에 자 봐라 이거는 내 방법이 통하지. 병신. 풀기 전에 알아야지. 통할지 안 통할지를. 말도 안 되는 거잖아. 말도 안 되게 공부를 하고 그것조차도 막 애들이 어려워가지고 못하고 이 지적 수능이 이렇게 딸려가지고 뭘 하겠어. 아까 전에 네 문제를 우리가 1시간 전에 풀었을 때도 정확하게 전혀 어렵지 않게 이 정도 수준은 한 2, 3분 내에 그냥 파바박 다 잘 풀었어야 돼요. 이 정도 가지고 막 끙끙대고 막 이러고 있으면은 답이 없어. 수능 못 봐 정말로. 잠깐 내가 시간 드릴 테니까 네 문제 다시 한번 쭉 보세요. 어떻게 풀었는지.
됐나요? 오케이, 다음 넘어가서 28번입니다. 25, 26, 27은 잘 푸셨을 거라고 믿고요. 28번인데 이것도 좀 많이 틀렸어요. 애들이 39% 정도 정답률이 나왔는데 글쎄 딱히 어렵지 않았던 것 같은데 노트 있으면 노트 꺼내가지고 간단하게 좀 필기를 좀 하시고 없으면은 그냥 뭐 밑에다가 해놓고 나중에 좀 옮기세요. 일단 우리가 A번부터 좀 보시면은 A번 옆에 AND가 있죠. AND에다 형광펜 세모 쳐볼래? AND에다가 세모 쳐보고 당연히 일단 기본적으로 뭐가 돼야 돼? 병렬 구조가 되겠지, 그치? 병렬 구조가. 그러면 애들이 지금 문제를 어떻게 풀었냐면은 수험생들이 이게 39%가 나온 이유가 딱 A번 때문에 그래. AND 앞을 띡 보니까 leisurely라고 써놨잖아, 그치? leisurely가 있으니까 A번도 unhurriedly 이렇게 쓴 거야. 근데 이 문제를 이미 내가 몇 년 전에 풀었었기 때문에 여러분들 수업할 때도 계속 누차 말씀을 드렸었는데 사람의 성격을 나타내는 ly로 끝나는 말들은 부사가 아니라 형용사예요. 예를 들어서 friendly, lively 이 전부 다 형용사란 말이야. 오케이? 그래서 얘는 지금 앞에 나와 있는 leisurely 이 말이 품사가 뭐가 돼야 된다? 형용사다라는 생각을 하셔야 돼요. 뭔가 사람의 이제 성격이나 특징을 나타낼 수 있는 ly로 끝나는 단어는 뭐다? 부사가 아니라 형용사다. 뭐 적어 놓으세요. 사람의 성격을 나타내는 단어 ly는 부사가 아니라 형용사다. 대표적으로 많이 나오는 게 lively, friendly 뭐 이런 것들. lively, friendly. 그 다음에 원래 이 문제에서 지금 내는 게 지금 막 몇 년 연속 계속 해가지고 이 보어가 문제로 지금 계속 출제가 되고 있는데 원래 되게 간단해요, 그쵸? 보어로 쓰일 수 있는 게 두 가지밖에 없었죠. 첫 번째 같은 경우는 명사고 두 번째는 형용사. 이 두 가지가 이제 보어로 쓰인다라는 건 잘 아시겠고 문제에 이제 출제가 되는 것은 반드시 보어를 써야만 하는 케이스가 몇 가지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 케이스가 이제 출제가 되는 건데 대표적으로는 비동사죠. 비동사를 쓰면은 뒤에다가 반드시 보어가 나와야 된다. 뭐 이런 게 있고. 그다음에 두 번째는 make나 find, consider. 이게 다 출제가 됐던 단어입니다. 세 가지는 다. 얘네들을 쓰고 목적어를 쓰고 보어를 쓰는 어순. 근데 이제 문제를 조금 어렵게 만든다면은 요 목적어를 수식하는 수식어들을 막 집어넣어요. 대표적으로는 관계대명사 같은 거 있지, 그치? 관계대명사와 같은 이런 수식어들을 막 집어넣어서 이 보어를 보지 못하게끔 그렇게 문제를 만드는 경우가 많고 그 다음에 또 출제가 또 많이 되는 것 같은 경우는 이런 경우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비동사를 쓰고 부사 한 가지를 쓴 다음에 형용사나 부사를 쓰는 경우 아니면은 비동사를 쓰고 형용사나 부사를 고르라고 한 다음에 형용사가 나오는 경우. 그럼 이때는 헷갈릴 필요가 없이 비동사가 있으면 반드시 뒤에 보어가 있어야 된다라고 했잖아, 그치? 그러면 이때는 정답이 그대로 형용사가 들어가면 되겠지. 얘가 보어의 역할을 해야 되니까. 근데 아래 케이스 같은 경우는 이미 뭐가 있어요? 보어가 이미 있죠, 그쵸? 그래서 이때는 부사가 정답이 돼야 돼. 오케이? 요 두 가지만 좀 조심하면 됩니다. 나머지는 뭐 다 쉽게 풀 수 있을 거고. 됐니? 그래서 A번의 정답은 leisurely를 보시고 이거 부사네 unhurriedly가 들어가야 되겠다가 아니고 앞에 지금 비동사가 있죠, 그렇죠? 비동사 뒤에는 보어가 필요하니까 leisurely도 보어였고 unhurried도 마찬가지로 보어로 들어가면 되겠다. 됐고 다음 B번인데 which 뒤에는 불완전하고 in which 뒤에는 완전하다라는 건 잘 알잖아요, 그렇죠? 근데 애들이 헷갈렸던 건 이건데 people에다가 주어 표시해보고 did not say에다가 동사 표시해보고 뒤에 나와 있는 큰 따옴표를 목적어라고 인식을 안 한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뒤에 나와 있는 큰 따옴표가 목적어가 아니다라고 생각하니까 which를 정답으로 골라버린 거거든. 근데 그럴 필요가 전혀 없지. 그냥 대절을 안 쓴 것뿐인 것이지 이거 우리가 직접 뭐라 하지 이거? 무슨 화법이라 하지? 직설화법이라 하나? 직설화법, 간접화법 뭐 이거 있잖아요, 그렇죠? 그 얘기거든. 그래서 큰 따옴표를 써가지고 직설화법으로 얘기를 한 것이기 때문에 큰 따옴표 전체다가 say에 뭐가 되면 되는 거예요? 목적어가 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완전한 문장이 되니까 정답은 in이치 골라주시면 되고, C번도 어렵지 않았을 텐데 ending은 뭐가 아니니? 동사가 아니죠. ended는 동사가 될 수 있죠. 그렇죠? 자, 그럼 한 문장에 동사가 하나가 있어야 된다 이거야. 그러면은 during부터 시작해가지고 뭐가 되는 거예요? century까지가 일단 묶이고, games가 주어가 되겠고, wanna played가 이미 동사가 있네. 그치? 근데 그렇다 그래가지고 ending이 정답이 들어갈 수는 없잖아. 왜? 뒤에 뭐가 없으니까, end 뒤에. 목적어가 없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때 ended는 과거 동사로 쓰인 게 아니라 뭐로 처리하면 되겠어요? 과거 분사로 쓰여가지고 동사가 아니면서 수동이다. 이렇게 처리하면 끝나겠네. 됐나요? 네, 정답 그래서 몇 번 골라주시면 되는 거예요? 1번 골라주시면 되겠지. 오케이? 자, 한 문제만 더 풀고 잠깐 쉽시다. 29번인데 29번 혹시 틀린 사람? 하하하 참. 아니 조지 워싱턴 누군지 몰라요? 아니네, 토마스 제퍼슨이네. 제퍼슨은 모를만하다. 제퍼슨 알아요? 워싱턴도 모르나? 알아요? 제퍼슨 알아요? 누구 난다는 거예요 그러면? 워싱턴은 알고. 왜 다 같은 또래 친구들인데 왜 몰라? 해밀턴 몰라요? 관심 없어? 우리나라 대통령도 모르는데 뭐 미국 대통령 뭐하러 알겠어, 그치? 응? 우리나라 1대 대통령은 누구야? 응? 누구야? 누구야? 빨리 얘기해봐. 우리나라 1대. 확실해? 확실해요? 확실하지. 왜 그래 주원이 몰랐어요? 2대는 누구예요? 박정희라고? 장면 아니야? 장면? 부통령 했던 사람? 너네 한국사 시험 안 보니? 한국사 의무 아닌가? 의무지. 이런 거 안 물어봐요? 대통령 이렇게 뭐 쭉 써라, 뭐 19대까지 다 써라 이런 얘기 안 하나? 그래요? 나중에 선생님 교육부 장관 되면 다 바꿔야겠다. 일단 대통령 순서부터 알아야지. 1대부터 20대 정도까지는 알아야지. 지금 몇 대 대통령이에요? 지금 20대 아니야? 문재인 대통령이? 그럴걸? 19대가 박근혜 대통령 맞나? 기억이 안 나네. 확인해 보세요. 그래요. 어쨌든 이승만 대통령 모르면 안 되지. 1대는 알아야지. 선생님 방에 동상도 있는데 이승만 대통령. 그 정도는 알아야지. 자, 뭐 틀렸니 너는? 너네 둘은? A는 맞았어요? 10번. 너도 10번 틀렸어요? 이거 어차피 해석하면 되는 거니까 뭐 A, B 내가 다 안 풀어줘도 될 것 같고, 단어 뜻만 좀 얘기해 드리면은 blend는 이제 그 흡수되다라는 뜻이에요. 흡수되다. subdivide는 이제 나뉘다라는 뜻이고, C번을 보게 되면 resistant는 뭐 responsive는 뜻은 아시겠고, 그렇죠? word가 지금 뭐 하는 거죠? word가 일종의 이제 이게 동아리 같은 집단을 얘기하는 거잖아. 지금 소규모 집단, 그렇죠? 그 집단에 이제 누가 있는 거예요? representative가 있는 거죠, 그렇죠? 그 representative는 뭐 하는 사람이에요? 그 집단을 대표하는 사람이잖아. 그까지는 다 파악했어요, 아까 전에? 네? 그러면은 각각의 워드의 대표자들은 would have to be belong to citizens, 시민들에 대해서 저항해야 된다. 이 뭐 하는 국가죠, 그러면? 말이 안 되는 국가잖아요. 왜 저항을 해? 미쳤어요? 네? 뭐 해야 되겠어요? representative는 시민들을 대변해야 되겠죠. responsive가 당연히 들어가고, 이렇게 뚱딴지 같은 걸 틀려. 그렇죠? 정답은 그래서 responsive 들어가 주시면 되겠네요. 오케이. 자, 잠깐 쉬었다가 빈칸 추론 문제 4문제를 쭉 풀어 드릴게요. 31번. 31번 틀린 사람? 몇 번 골랐어요? 4번? 또 나머진 맞았어요? 같이 한번 좀 볼 건데요. 보기 5가지 일단 뜻부터 좀 보면은 affection은 애정이고, creativity는 창의성, sociability는 사회성, intolerance라고 한다면 참을 수 없음, sensitivity 하면은 예민함 이런 뜻인데,
뭐 이렇게 5가지가 이렇게만 생각해 볼 거는 딱히 없죠, 그쵸? 내가 느꼈을 때는 뭐 따로 뭐 이렇게 생각해 볼 거는 별로 없는 것 같고, 바로 좀 보죠. 빈칸부터 봅니다. This blank is still. 요거 읽고 무슨 생각했니 아까 전에? this 명사라고 써놨으니까 그 전문장 읽으셨죠, 그쵸? 오케이? 현가편 밑줄 this 현가편 쳐보고, 이 this가 가리키는 대상은 누굽니까? 라고 한다면 during the course of부터 시작해서 particular baby까지가 this가 되겠죠, 그쵸? 요까지도 판단하셨죠? 현가편 가로 쳐가지고 뭐 this로 이렇게 뭐 화살표를 하시든지. 여기서 되게 중요한 단어 한 가지가 있는데, 이거는 지금 우리가 2017학년도 문제를 풀고 있는데 2016학년도인가 8학년도인가 내가 기억은 안 나는데 어쨌거나 이 단어가 굉장히 중요하게 쓰였어요. 그게 누구냐? programmed라는 말인데, 이 별표 쳐놓으세요. programmed. 이 programmed가 됐다라는 말은 같이 쓰이는 말로 당시에 많이 나왔던 게 hardwired라는 말이 있고 entwined라는 말이 있어요. 이 두 개 단어가 이제 되게 많이 쓰여요. programmed랑 같이. 그러면 이제 그 programmed랑 entwined랑 hardwired 이 세 가지 단어의 공통점이 뭘까? 내재적이다 이 얘기죠, 그렇죠? 그래서 이 단어들은 전부 다 지금 지칭하는 게 내재적인 것이고 타고났다라는 뜻입니다. 타고난. 이 단어들의 기본적인 의미가 쉽게 얘기해서 일종의 선천적인 거다 이 얘기죠, 그렇죠? 그럼 이런 것들은 환경의 영향을 많이 받겠어요? 적게 받겠어요? 적게 받겠죠, 그렇죠? 타고난 것이니까 환경이 조금 이렇게 되더라도 별로 크게 영향을 받지 않는다, 이런 의미가 조금 있습니다. 그럼 보세요. 진화의 과정 동안에 여성들은 프로그램화가 되었다, 타고나게 되었다 이 뜻이죠. 뭐 하도록? 깨어나도록. 오로지 소리에만, 누구의 오로지 소리에만? 자신의 아기, 자기의 특정한 아기의 소리에만 깨어나도록 진화적으로 타고나게 되었다 이거예요. 됐나요? 제일 첫 번째 일단 이 글을 읽고 이 부분을 읽고 내릴 수 있는 결론은 5가지 보기 가운데 몇 번이 조금 가능성이 있겠니? 1번이나 5번 같은 게 가능성이 있지 않겠어요, 그렇죠? 자기 아이를 위해서 이렇게 깨어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affection이라고 볼 수도 있을 거예요, 그렇지? 애정이라는 측면에서. 그리고 딱 자기 애의 소리에만 깨어난다라고 했으니까 예민하다라는 게 무슨 말이에요? 막 성격이 예민하다라는 게 아니라 분간을 할 수 있다라는 게 예민하다의 뜻이에요, 기본적으로. 무슨 말인지 됐죠, 그렇죠? 그러니까 예민하다라는 건 뭐야? 야, 나는 있잖아, 수업할 때 애들이 이렇게 움직이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예민하다. 그럼 무슨 말이겠어요? 예민한 것만 내가 딱 반응을 한다라는 거지, 그치? 예민한 대상에 대해서만, 움직이는 거에 대해서만 반응을 한다라는 소리잖아. 그렇죠? 다른 거에는 별로 반응하지 않고. 그래서 센서티브하다라는 얘기는 밑에다가 살짝 적어 놓으세요. 이거는 지금 분간을 한다, 약간 이런 뜻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분간한다, 구분을 한다라는 소리죠. 그럼 내가 질문해 볼게. 아까 전에 문제 풀었을 때 요 지금 빈칸 전문장만 가지고 5번 고르셨어요? 손 들어보세요. 없어요? 골랐어요? 그러면 조금 위험해. 왜냐면 affection이라고 될 수 있는 여지도 있어, 분명히 이 글이 지금. 자기의 애의 소리만 듣고 깨어난다라는 것을 일종의 사랑에 대한 감정으로 풀어나갈 수도 있었잖아. 그치? 그건 우리가 모르죠, 그쵸? 윗글이 어떻게 돼 있는지를. 그래서 얘는 1번과 5번 둘 중에 하나를 골라줬으면 되는데 1번과 5번 둘 중에 하나를 고르려면 어디를 읽어야 되겠니, 이제? 제일 처음부터 읽어나가면 되겠죠. 근데 내가 지난번에 이런 멘트를 한 적이 있을걸? 딱 요 문제 똑같아. 빈칸 추론 문제 첫 번째 볼 때 그런 얘기했어. 야, 이런 식으로 제일 끝부분을 읽고 처음부터 확인 작업을 거쳐야 되는 글은 되게 쉽게 나오는 경향이 많다라고 내가 딱 지난주에 얘기했었어요. 똑같이 요 위치에서. 뭔 말인지 기억나니? 그래서 그때 조건, 예시 이러면서 빨리빨리 넘어갔던 거 아니야. 그치? 얘도 지금 마찬가지예요. 확신이 있어야 돼. 오케이. 그냥 무작정 정답을 고르지 말고 확인 작업을 거쳐보라고요. 왜? 수능 때는 네가 확인 작업을 분명히 거칠 거거든. 습관이 돼 있어야 돼. 그래서. 자, 그러면은 제일 첫 번째부터 읽어나갈 건데 목적은 뭐예요? 뭐 하겠다라는 거야? 애정인지 분간력인지 둘 중에 하나를 구분하자라는 거지. 됐죠? 그 상태에서 첫 줄에 읽어볼 건데 현관펜 밑줄 쳐보세요. 첫 줄부터 세 번째 줄까지.
됐니? 뭐 두 번째 문장까지 안 가도 상관없는데 다시 둘 중에 하나야. 내가 지금 읽고자 하는 이 글의 소재가 애정에 대한 얘기냐 아니면은 정보를 분간할 수 있다는 얘기냐, 둘 중에 한 가지를 구분하자라는 거였죠. 그렇죠? 그 상태에서 첫 번째 문장을 보니까 이렇게 써놨어. 목적의식을 갖고 읽어야 돼. 잠을 자고 있는 어머니는 능력이 있다. 특정한 울음소리를 구분해낼 수 있는 능력이 있다. 오케이. 정답 그러면 5번 골라낼 수 있겠지. 이 글은 지금 애정에 대한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뭐에 대한 얘기를 하는 것이다. Identify particular cry가 이 글의 소재구나 얘기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셨어요? 어렵지 않죠? 그렇죠? 자, 그 다음 문제로 넘어갑니다. 32번 넘어가서 5가지 보기만 쭉 읽어보시고 보기를 한번 파악해보세요. 시작! 자, 이 정도 할 수 있어야 된다. 보기 5가지 읽어보고 무슨 생각을 할지 한번 고민해봐봐. 자, 보이니? 시간 더 필요한 사람 손 들어보세요. 시간 더 필요한 사람. 됐어요? 자, 그럼 세인 잠깐 봐보세요. 질문. 5가지 보기에서 제일 중요한 포인트가 뭐야? 컨트롤인 거 아시겠어요? 됐어요? 오케이? 그러면 5가지 보기가 딱 구분이 될 텐데 첫 번째 거 보세요. 일드 투 뜻이 뭐니? 일드 투. 일드 투. 배웠는데 일드 투 뜻이 뭐야? 야, 이거 모르면 안 된다. 밑에 빨리 적고 이거 무조건 외워라. 일드 목적어는 초래하다. 일드 투 목적어는 굴복하다. 모르면 안 돼, 이거. 보기 있는 단어는 절대 모르면 안 돼. 일드 투 목적어는 굴복하다. 일드 목적어는 초래하다. 자, 그럼 내가 질문 한 가지 해볼게. 이것도 우리가 요번 주 수요일날, 금요일날 내가 많이 말씀을 드렸는데 잘 생각해봐봐. 주어가 어떤 상황에 굴복한다라는 얘기를 내가 요번 주 금요일날 subject와 vulnerable과 susceptible이라는 단어를 통해서 설명했었죠. 기억나지? 상황에 내가 종속이 된다라는 건 무슨 말이야? 그 상황을 어떻게 한다라는 거야? 영향을 되게 많이 받는다라는 소린 거 알겠죠? 그렇죠? 오케이? 그러면 얘도 똑같아. 내가 지금 주어가 yield to the situation을 한다라는 거는 무슨 말이야? 그 상황에 어떻게 된다라는 거야? 영향을 되게 많이 받는다라는 소린 거야. 쉽게 얘기해서. 됐니? 그런데 그냥 영향을 받는 게 아니라 어떻게 영향을 받는데 형광펜 밑줄 쳐? within their control. 어떤 식으로 지금 상황을 내가 영향을 받는다라는 거야? 통제 속에서. 됐니? 그럼 질문. 첫 번째 보기는 잘 들어봐봐. 첫 번째 보기는 그러니까 이거를 잘해야 돼. 문과 교수님들이 출제를 하시는 거니까 문과 사람들의 특징은 뭐냐면 같은 말을 다르게 되게 많이 표현한단 말이야. 그게 그 사람들의 특징이에요. 나도 마찬가지고 같은 표현을 다르게 요리조리 표현할 수 있고 잘 들어. 같은 말을 다르게 요리조리 표현할 수 있고 요리조리 다르게 표현한 거를 같은 거라고 인식할 수 있는 게 수학 능력이에요. 글쓰기에서. 내가 지금 무슨 말하는지 알겠어? 그래서 아까 전에 strategic 뭐였지 그거? 비전이나 비전 스테이트먼트나 그걸 같다라고 인식할 수 있어야 되는 힘이 있어야 된다고. 그러면은 1번도 마찬가지인 것이지. 굳이 무슨 말을 쓰는 거야? yield to the situation이라는 말을 쓴 거예요. 어렵게. 얘를 통해 가지고 글쓴이가 지금 하고 싶은 말은 뭐겠니? 상황을 뭐 한다라는 거야? 통제한다? 이게 끝인 거예요. 상황을 통제한다라는 말을 잘 들어봐. 상황을 통제한다라는 말을 굳이 어렵게 뭐라고 바꿔서 표현한 거예요? 통제 속에서 상황에 의존한다. 이렇게 지금 표현한 거예요. 뭔 말인지 이해됐어요? 바보들은 이거를 글자 그대로 받아들인다고. 항복하다 이래버리면 자살행위. 뭔 말인지 알겠니? 놓치면 안 되는데. 그래서 1번은 지금 포인트가 뭐가 되는 거야? 오케이. 얘는 지금 상황을 지금 통제를 한다. 이게 포인트인 거예요. 내가 다시 얘기하는데 복습을 하라는 거는 무슨 말이냐면은 집에 가서 yield to the situation within their control이라는 말을 상황을 내가 굴복한다라는 것인데 통제 속에서 굴복한다라는 것이니까 이거는 통제를 한다는 뜻이구나라고 되짚어 봐야 돼.
근데 그걸 네가 안 되짚고 있거든 지금. 그러면 이거는 원래 어렸을 때부터 찬찬히 이게 돼야 되는데 끊임없이 너는 안 해왔고 지금조차도 안 하고 있기 때문에 평생 할 수가 없어요. 수능 못 봐요. 그러면 복습을 해야 돼. 백날 필기해봐라 아무 의미 없다. 맨날 이거 뭐 동그라미 치고 뭐 별 난리를 쳐더라도 절대 변화가 없어. 복습을 안 하면. 다시 되짚어 봐야 돼 자기가. 그리고 질문을 해봐야 돼. 왜 이렇게 돼야 되지? 진짜로 그런 건가? 질문해 봐야 돼. 그 과정이 없으면 변화가 없는데, 그래서 이렇게 쉬운 문제도 너는 틀리고 있는 거야. 두 번째 거 보세요. Disregard immune response when stressed. 이건 뭐야? 스트레스 받았을 때 면역 반응을 무시한다 이거지. 이걸 일단 뭐에 대한 얘기가 아니야. 통제에 대한 얘기가 아니잖아. 됐니? 3번으로 넘어간다. Recognize further control is impossible. 그럼 딱 감을 잡아야지. 더 많은 통제가 불가능하다라는 걸 인식한다. 3번은 뭐 하겠다라는 거야? 통제하지 못한다는 뜻이잖아. 그치? 3번은 딱 뭐가 되는 거겠어? 얘는 통제 X가 되겠네. 자, 그 다음에 4번을 보니까 이렇게 써놨어. 잘 봐. Fight against uncontrollable situations persistently. 끊임없이 통제 불가능한 상황과 싸운다. 이건 뭐 하겠다라는 거야? 통제를 하겠다라는 거야? 안 하겠다라는 거야? 하겠다라는 거지. 통제를 할 수 없는 거와 계속 싸우겠다라는 소리니까 통제를 하겠다라는 소리 아니겠어요? 그렇죠? 얘도 마찬가지로 뭐가 돼야 되겠어? 통제를 하겠다라는 소리예요. 5번에 보니까 지금 뭐라고 써놨어? 똑같아 봐봐. Try harder. Conquer uncontrollable stressful situation. 그럼 딱 느껴야 돼. 4번, 5번은 같은 말 그냥 똑같이 써놓은 거예요. 그치? Fight against, conquer나 같은 말이잖아요. 그렇죠? 5번은 뭐라고 써놓은 거예요? 더 열심히 통제하려고 한다, 싸우려고 한다, 통제 불가능한 상황과. 4번, 5번 같은 말인데 바보들은 20%나 4, 5번 골랐다고. 뇌가 작동을 안 하는 거예요. 지금 기본적으로 문제를 풀 때 고3 애들이. 5번도 마찬가지로 뭐가 돼야 되겠어? 얘도 통제를 하겠다라는 신호인 거죠. 그러면은 이 문제는 찍더라도 아니 그냥 3번이라고 답을 생각을 했어야 돼. 왜냐면 4, 5번은 어떤 상황이에요? 지금 그냥 같은 말을 정말 글자 그대로 2번 반복시켜 놨잖아요. 4, 5번은 절대로 4, 5번은 정답이 될 수가 없다고. 그러면 찍더라도 3번을 찍어야지. 통제가 불가능하다라는 걸 인정한다라는. 어쨌거나 그래도 우리가 문제를 풀어야 되니까. 자, 그러면은 이제 봐봐라. 32번 읽었어. 제일 끝 문장을 일단 읽겠지, 그치? 끝 문장 읽고 너 어디 읽어야 돼? 어디 읽어야 돼? 첫 번째 문장을 읽어야 되겠지, 그치? 전문장을 읽을 만한 요소가 없잖아, 그치? 선생님, 끝에 빈칸이 있으면 전문장을 읽으라고 누가 그랬는데요? 그럼 그렇게 푸세요, 평생. 알겠죠, 그쵸? 끝 문장이 있는데 끝 문장, 전문장을 읽을 만한 근거가 없으면 당연히 첫 문장을 읽어야지. 그러면 첫 문장 보니까 뭐라고 써놨니? When people try to control situations를 읽고 뭔 생각해야 돼? 이 글의 소재는 뭐구나? 컨트롤이구나. 됐죠? 현관펜 밑줄 있죠? When people try to control situations, 현관펜 밑줄. 그러니까 이게 내가 자꾸 강조를 하는 게 뭐냐면 지시문을 읽어나가면서 언어형도 똑같거든. 근데 내가 국어 강사는 아니니까 그걸 내가 설명해 줄 수는 없지만 언어영역 풀 때도 마찬가지고 영어 풀 때도 마찬가지고 지시문을 읽어나가면서 미개척지를 개척하는 느낌으로 문제를 풀면 다 틀려요. 불안해가지고. 지시문을 읽어나가면서 무슨 생각이 들어야 되냐면 5가지 보기에 뭔가 정답의 윤곽이 보인다라는 생각으로 지시문을 읽어나가야 돼. 내가 지금 하는 말이 무슨 말인지 이해돼요? 제일 첫 번째 문장을 읽고 일단 무슨 생각해야 되는 거야? 오케이, 내가 5가지 보기 분석한 게 제대로 분석했다라는 거야. 컨트롤에 대한 얘기라는 거지, 그치? 그리고 그 다음 문장 보니까 이렇게 써놨네. 현관펜 밑줄쳐. thoughts부터 시작해서 현관펜 밑줄쳐. situation까지. 질문? 이거 글쓴이 의견이야? 의견이지, 그치? 뭐라고 써놨어? 그러므로 뭐라고 주장하는 거? 사람들이 활발하게 컨트롤을 할 필요가 있다라고 주장하는 것은 나쁜 충고다. 그 다음 문장 보니까 뭐라고 써놨니? 사람들이 할 필요가 있는 것은 인정하는 것이다. 뭐라고? 어떤 것들은 통제를 벗어나 있다는 걸 인정하는 것이다. 어떻게 이게 정답률이 60%가 나오냐고. 글자 그대로 정답이 3번인데 어떻게 딴 걸 골라요? 이게 어려워요, 이게? 당연히 3번이지.
됐죠? 다음 넘어가서 자, 33번 문제도 볼 건데 보기 5가지만 읽어봐. 시작. 5가지 보기 읽고 느껴야 돼. 도대체 왜 이렇게 보기를 냈는지. 머리를 써라. 자, 시간 더 필요한 사람. 됐어요? 됐어요? 자, 선생님 잠깐 봐보세요. 이 문제는 포인트가 뭐야? 아까 거는 컨트롤이었고, 그치? 얘는 지금 포인트가 뭐야? 보냐, 듣냐, 이거지. 그쵸? 오케이? 예를 들어서 이런 식이잖아. 1번은 보는 게 짱이지. 2번은 듣는 게 짱이지. 아니, 좀 더 쉬운 예시로. 1번은 과일이 짱이지. 2번 육류가 짱이지. 3번 시금치가 더 낫지. 4번 바나나가 더 낫지. 5번 돼지고기가 짱이지. 이런 식이지. 네, 지금 무슨 말 하는지 이해되시겠어요? 그걸 아까 느꼈어야 되는데 랭스라는 말이 중요한 게 아닌데 오더즈라는 말이 중요한 게 아닌데 랭스랑 오더즈는 뭐랑 비슷한 역할을 하는 거예요? 시금치, 딸기 이런 역할인 거예요. 를 판단했어야 된다고. 무슨 말인지 이해됐어요? 자, 그럼 잘 봐봐. 잘 봐봐. 이런 질문을 할 수 있겠지. 아니 선생님 그러면은 시금치가 정말로 중요한 문제일 수도 있잖아요. 중요할 수도 있지. 딸기가 진짜 중요한 걸 수도 있지. 출제 의도가 시금치인지 딸기를 구분하라는 문제일 수도 있죠. 근데 그거는 언제야? 차후의 문제라고. 차후. 그게 포인트란 말이에요. 그거부터 따질 이유가 없다고. 만약에 이 문제에서 과일이 중요하다라고 했는데 그러면 과일이 중요하다라고 한다면 어떤 과일이 중요하냐를 따질 필요가 있겠죠. 차후라고 그거는. 근데 애시당초에 고기가 짱이지면은 뭐하러 그걸 따지고 있냐고요. 고기가 정답인데. 바보 아니에요, 바보? 이런 게 어떻게 정답률이 60%가 나오냐고, 이런 것들이. 전혀 생각이 없는 거야, 보기를 보고서. 아무런 지금 비판 능력이 없어요, 애들이. 너도 마찬가지고, 이 문제를 틀린. 1번 봐보세요. 뭐라고 써놨니? How the letters were visually represented 이렇게 써놨잖아, 그치? 1번을 보고서 이 글의 주제가 뭔지 모르죠. 보기 2번까지 다 보고 나면은 보인다고. 1번 일단 현가편 쳐보세요. visually 현가편 쳐. 아, 보기 1번에 일단 뭐가 중요하다는 얘기를 하는 거야. 시각이 중요하다는 얘기를 하는 거네. 보는 게 중요하다는 얘기를 하는 게 1번이었어. 그 다음 2번을 가볼까? 2번 뭐라고 써놨니? How the letters sounded than how they looked. 이러니까 내가 이 문제가 쉽다라고 얘기한 거예요. 9월 모평이 지금. 너무 직관적으로 써줬잖아. 고민할 것도 없이. 보기 2번까지도 읽고서 이 문제의 포인트를 못 잡고 있다면 포기하세요. 수능 못 봐요. 그렇게 수능 문제 푸는 게 아닙니다. 2번 뭐라고 써놨어요? 보이는 것보다 들리는 것이다. 그럼 당연히 이 문제의 포인트는 뭐야? 보냐 듣냐? 이거 구분하라는 거잖아. 2번은 지금 뭐가 중요하대? 청각이 중요하다는 얘기. 3번 볼까요? 뭐라고 써놨어요? 그러면 이제 3, 4, 5번은 어떻게 바라봐야 되니? 3, 4, 5번은 어떻게 봐요? 딸기, 시금치 이렇게 바라보면 바보지. 3, 4, 5번은 어떻게 봐야 돼요? 고기냐, 채소냐 이렇게 바라봐야 되는 거잖아. 이 문제 같은 경우는 듣는다라는 것이냐, 본다라는 것이냐 이렇게 3, 4, 5번을 봐야지. 네, 지금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3번 보니까 뭐라고 써놨어요? 어떻게 글자 배열의 길이가 인식되는가? 그럼 뭘 느껴야 돼? 글자 길이의 배열. 이게 바로 뭐예요? 본다라는 거잖아. 본다라는 거에 대한 구체적인 얘기잖아. 한가편 밑줄 치세요. The length of the letter sequence 한가편 줘놓으세요. 그럼 3번은 뭐에 대한 얘기야? 시각에 대한 얘기네. 시각 중에서 길이에 대한 얘기였어. 그 다음에 4번 보니까 뭐라고 써놨니? How the letters were ordered and how they were pronounced. 이러니까 쉽다라는 거니까 지금 이 문제가. 못 알아들을까봐 뭐라고 써놨어요? 4번 같은 경우도 어떻게 발음이 되는 것보다 이 말 굳이 없어도 되거든. 근데 지금 계속 교수님이 뭐라고 하는 거예요? 청각과 시각을 비교하라고 계속 지금 힌트를 주는 거잖아요. 4번에서도.
어떻게 발음이 되는가 보다도 글자가 어떻게 배열이 돼 있는가다. 바보들은 그러면 오더드에 집착을 한다고, 바보는. 4번은 지금 뭐 하자라는 거야? 시각이 중요하다라는 것이고, 시각 중에서 뭐에 대한 얘기야? 배열, 순서에 대한 얘기를 하는 게 4번이라는 거지. 5번 볼까요? 뭐라고 써놨습니까? How often the letters appeared, how long they were shown. 5번은 뭐야? 마찬가지로 보이는 건데 보이는 거에 대한 빈도수에 대한 얘기네. 오케이? 그래서 5번은 뭐라고 하면 되는 거야? 똑같이 시각. 그리고 얘는 뭐가 되는 거야? 빈도수. 됐니? 만약에 이 문제를 정답률을 40%로 떨어뜨리겠다. 그럼 문제가 어떻게 출제가 돼야 되겠어? 빈칸에 들어갈 말이 청각이 아니라 시각이 들어가면 정답률이 40% 떨어지겠죠. 그러면 이 넷 중에 하나를 골라야 되니까. 그치? 근데 만약에 이게 청각이다라고 한다면 너무 땡큐고 쉽게 정답 고를 수가 있어야지. 빈칸 바로 다음 문장 보니까 뭐라고 써놨니? 현관펜 밑줄 쳐보세요. for example부터 시작해가지고 14 times까지 현관펜 밑줄 쳐보세요. 자, 얘들아 목적의식이 있어야 돼. 지금 우리가 현관펜 친 문장을 읽을 건데 현관펜 친 문장은 딱 한 가지만 하면 되는 거지. 뭐만 하면 되는 거예요? 시각이 중요하다라는 거냐? 청각이 중요하다라는 거냐? 둘 중에 하나만 고르라고. 초등학생도 할 수 있어요. 보세요. 뭐라고 써놨어요? 예컨대 F라고 하는 글자가 기억되었습니다. 큰 따옴표 쓴 이유는 뭐야? 실제로 그 뜻이 아니다라는 게 큰 따옴표의 역할인 거 아시죠?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기억됐다라는 거는 어떤 의미야? 피실험자는 기억했다라고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잘못 기억하고 있는 걸 기억했다라고 표현한 거지. 무슨 말인지 이해됐어? 오케이? 그러면 F라고 하는 글자가 기억됐습니다. 어떻게? 청각적으로는 S라는 사운드와 131번이나 비슷하게 기억됐는데, 그럼 반면에 시각적으로 비슷한 글자인 P와는 14번 정도 비슷하다라고 기억됐습니다. 뭐가 더 강력하다라는 거예요? 청각이. 141번이나 청각적으로 비슷하다고 기억됐고 14번 정도밖에 시각적으로 비슷하다고 기억됐으니까. 정답 몇 번 내면 되는 거 있어요? 2번. 이 문제를 아까 어려워했거나, 잘 들어, 이 문제를 아까 어려워했거나 틀렸다라고 한다면 아직까지도 네 머릿속에는 뭐가 지금 깨어있지가 않은 거냐면 빈칸에 들어갈 말을 고른다라고 생각하고 있으면 너 수능 못 봐, 정말로. 무슨 말인지 알겠니? 빈칸에 고지곳대로 한글 뜻 뭐가 들어가야지 맞습니까? 그 문제를 묻는 게 아니야. 지금 빈칸 추론 문제는. 뭔 말인지 이해되시겠어요? 한글로 써놓더라도 틀리게끔 문제를 낸다고. 사고 능력을 키워야 돼. 번역 문제가 아니야. 알겠지? 그 다음 마지막 34번인데 5가지 보기만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자, 시간 더 필요한 사람. 됐어요? 자, 그럼 질문. 이 문제에 5개 보기 뭐랑 똑같은 보기야? 위의 문제랑 같은 문제라는 거 알겠어요? 아시겠어요? 위의 문제 같은 경우는 아까 뭐였던 거야? 시각이라, 나 보세요. 위의 문제 같은 경우는 시각이라는 말을 오더즈랑 frequency랑 그 다음에 length 이 3가지로 풀어낸 거지. 얘는 지금 뭐를 또 3-4가지로 풀어낸 거야? 언어적 구조라고 하는 말을 뭐로 또 풀어낸 거지. 그럼 상식적으로 윗문제를 푼 인간들은 이 문제도 어떻게 풀어야 되겠어? 아하, 요거 말들은 글자 그대로 인식하면 안 되고 그냥 통칭해가지고 언어라고 인식을 해야 되겠구나 라고 풀어야 되겠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답률은 얘는 50%대거든.
왜 그럴까? 글이 어려워지면은 그런 사고 자체가 작동을 안 하는 거예요. 그 윗문제도 실질적으로 맞춘 인간들도 찍듯이 대충 풀어가지고 맞춘 것이지, 이 두 문제는 둘 중에 하나를 맞고 틀리고가 불가능한 문제예요. 논리 구조상. 둘 다 틀리거나 둘 다 맞추거나 둘 중에 하나여야 돼요. 둘 중에 하나를 맞췄다라는 소리는 이 두 문제를 지금 논리적으로 안 풀었다는 소리. 윗문제는 해석이 좀 잘 돼서 운 좋게 맞췄다라는 것이고, 아래 문제는 해석이 안 돼가지고 틀렸다 이거예요. 그럼 수능 시험 가면은 걔는 어떻게 되겠어? 두 문제 다 틀리겠지. 긴장되고 조금 어렵고 해석 안 되니까 다 틀리는 거야. 그래서 내가 자꾸 강조를 하는 거야. 해석하듯이 문제를 풀면 안 된다고. 자, 그러면 일단 5개 보기 보세요. 1번 봐봐. 5개 보기의 포인트 첫 번째는 일단 생각이었죠. 그렇죠? thought와 언어 두 가지의 관계를 묻는 문제였다. 동의되세요? 됐어요? 그럼 1번 현관편 쳐봐. thought 현관편 쳐봐봐. 자, 그럼 내가 이렇게 질문해 볼게. 생각 자체가 그러한 구조를 가지고 있다. 질문. 그러한 구조는 뭐죠? 모르죠. 그렇죠? 얘를 찾아내려면 어디를 읽었어야 돼? 잘 들어. 1번 읽고 2번 읽었으면 안 돼. 자, 조금만 이게 마지막 문제니까 좀 집중해. 정신선 학게 하지 말고. 1번을 읽고 난 다음에 보기 2번을 읽으면 안 돼요. 왜? 계속 내가 지금 강조하는 게 뭐니? 보기 1번의 의미를 알려면 1번과 2번을 비교 분석을 해야 일단 먼저. 그래야지 3, 4, 5번을 바라볼 수가 있잖아요. 근데 1번의 서치, 스트럭처가 뭔지를 모르는데 어떻게 2번, 3번, 4번, 5번을 비교하겠어요? 그래서 이 문제는 일단 1번을 읽자마자 어디를 읽었어야 돼? 빈칸 전 문장을 먼저 읽어가지고 도대체 보기 1번의 서치 스트럭처가 뭐냐부터 찾았어야 돼요. 무슨 말인지 이해돼요? 그래서 1번 옆에 현관펜 쳐. 서치와 스트럭처 현관펜 쳐놓고 옆에다가 적어. 먼저 빈칸 전 문장을 읽자. 보기 1번을 보자마자, 왜냐면 요즘 추세가 좀 이래. 보기 안에 이렇게 서치 같은 말을 많이 집어넣는데 그거는 보자마자 일단 뭐부터 해야 돼? 걔가 누군지를 찾아야 돼. 알겠니? 그러면 얘는 답변해봐봐. 서치 스트럭처가 누구야? linguistic structure잖아. 그치? 빈칸 전문자를 읽으면 바로 나와요. 그쵸? 그래서 서치 스트럭처 옆에다가 이꼬라 하시고 뭐 linguistic structure라고 적으세요. 됐니? 됐죠? 여기까지 어렵지 않지? 그럼 1번은 어떻게 해서 감 내는 거야? 생각은 그 자체로 뭘 가지고 있다? 언어적 구조를 가지고 있다. 오케이? 자, 그럼 6월 모평 기억해보세요. 6월 모평 기억해봐봐. 6월 모평 기억해봐봐. 6월 모평에서 제일 어려웠던 문제가 토템이지. 토템 기억나요? 토템 포인트가 뭐였어? 1번부터 5번까지 다 얘기 뭐였어? 인간은 자연과 양립이 불가능하다. 그 지문 기억나세요? 5가지 보기. 계속 5가지 보기에서 물어봤던 게 뭐야? 인간과 자연은 연결돼 있냐 분리돼 있냐 이 문제였지. 보기 하나만 분리돼 있다 그래서 그게 정답이었어. 얘도 지금 똑같은 문제거든. 인간을 뭐로 바꾸고 생각으로 바꾸고 자연을 뭐로 바꾼 거야? 언어로 바꾼 게 끝이. 근데 복습을 안 하면 그 연결성을 못 봐요. 지난주에 푼 게 2015학년도 6월달을 푼 게 아니란 말이야. 2017학년도 같은 해 6월달에 푼 거거든. 같은 해 6월달에 같은 해 9월달에 똑같은 문제 유형으로 34번이 똑같이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몰라요. 여러분들은 이게 지금 똥인지 된장인지. 그러니까 수능을 봐도 망할 거라는 거야. 복습을 안 하기 때문에. 1번은 그래서 생각과 언어가 어떻게 돼 있다라는 거야? 연결돼 있다라는 거야. 따로따로 노는 게 아니라 자연과 인간은 하나다라는 것처럼. 됐니? 그럼 2번을 보니까 뭐라고 써놨니? 언어적인 분석. 누구를? 생각을. 생각을 언어적으로 분석하는 게 불가능하대를 읽고 무슨 생각을 의지할 수 있어야 돼? 아, 언어와 생각은 별개구나. 그게 돼야 된다고.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3번 보니까 뭐라고 써놨니? 이제 보이지 않을까? 마음속에 있는 언어. 질문. 마인드를 다른 말로 바꾸면 뭘까? thought지. 생각 속에 있는 언어는 어떻다라는 거예요? 논리적 구조가 부족하다. 비논리적이다 이거잖아요. 그럼 생각 속에 있는 언어는 어떻다라는 거야? 좋지 않다라는 거네. 3번도 어떻게 돼 있다라는 거야? 생각과 언어가 구분돼 있다라는 거지. 4번 볼까요? 생각과 생각의 언어적 표현은 별개다. 이거 뭐 말할 것도 없네. 다르다라는 거지 그냥. 5번 볼까요? 문장은
구조적으로 다르다. 생각과 질문, 문장, 언어적 표현 다른 말이니? 다 같은 말이지. 5번도 그래서 마찬가지로 뭐야? 생각과 언어는 다르다. 오로지 딱 한 가지 1번만 무슨 얘기를 하고 있는 거야? 생각과 언어가 하나다. 답이 1번이었어. 근데 내가 통탄의 노릇이 그것인 거지. 전혀 몰라요. 문제를 보면서도 몰라요. 더 소름 끼치는 사실은 이거를 수백 번을 듣고 수천 번을 공부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몰라요. 듣고 나니까 무슨 말인지 알겠다는데 이게 지금 듣고 나야지 알 수 있는 내용이니? 아니, 공부를 안 해서 모르는 거예요. 공부를 안 해서. 근데 불과 1시간 전에 2시간 전에 문제 풀 때만 하더라도 전혀 이거를 지금 왜 이런 문제가 나왔고 왜 하필 5가지 보기를 이렇게 구성해 놨고 전혀 생각이 없는 거죠. 빈칸 문장 봐봐라. 빈칸 문장 뭐라고 써놨니? 현관펜 밑줄 치세요. It does not follow that. 그러면 질문. 네가 찾은 내용은 원래 뭐가 들어가야 돼? 생각과 언어는 별개다라는 얘기가 네가 찾아야 되는 주제야. 그치? 생각과 언어는 다르다라는 얘기가 나와야 그 반대 얘기로서 빈칸에 집어넣어야 되니까 답이 1번인 거죠. 이해됐어요? 이게 지금 다릅니까? 6월 모평이랑? 내가 지금 오늘 설명한 게 6월 모평과 달라요? 똑같아요. 너무 똑같아. 오히려 더 쉬워졌다라는 걸 공감이 돼야 돼. 아, 교수님이 요런 요소들을 써가지고 문제를 쉽게 냈구나라는 게 이해가 돼야 돼요. 그래야지 올해 9월달 모평을 보고 6월, 9월을 비교 분석을 해야지 수능을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 흐름을 파악을 해야 된다고. 흐름을 파악하려면 뭐부터 해야 돼? 복습을 해야 돼요. 복습을. 그래서 제발 부탁이니까 복습을 잘 하시고 내가 문제를 바라보는 안목으로 문제를 바라보실 수 있어야 됩니다. 오늘 내가 풀어드린 보기는 그 보기 분석해가지고 오는 것도 성실하게 좀 잘 하시고 그 다음에 오늘 좀 해석을 해보실 거는 아까 전에 내가 그 29번 별표 몇 번 별표를 쳐들었더라? 뭐 하나 아까 별표 쳤을 텐데 뭐였지? 23번 23번 해석을 해보시고 33이랑 34 이렇게 세 개를 좀 해석을 해보세요. 33, 34 그리고 보기를 분석하는 게 좀 수고스럽더라도 최소한의 복습이니까 최대한 잘 복습을 하시고 그리고 모의고사를 풀 때도 급한 마음에 빠르게 풀지 마세요. 알겠죠? 숙제로 내가 모의고사 넣어놓은 것도 급한 마음에 빠르게 풀지 마시고 논아가지고 풀어도 상관없으니까 계속 보기를 자기 나름대로의 관점으로 계속 생각을 해보는 연습을 해야 돼. 알겠지? 그치? 그 다음에 지난